네, 우리의 생활 속에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목사님 아닙니다. 메타버스는 저 멀리 있고 저와는 상관없이 느껴지는데요 라고 하시는 권사님 또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강의를 통하여서 함께 이 내용을 우리 삶 속에서 잘 발견하고 메타버스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귀한 영혼을 마주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주에 가본 적이 있는가? 이 말이 되는 소린가? 꿈속에서나 갔다 오지 할 수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 특별히 이 디지털 세대 메타버스를 익숙하게 사용하는 친구들은 우주가 아니라 저 바닷속 깊은 곳까지도 자주 간다라고 합니다. 바로 메타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기술은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기술을 경험하게 하는 현장이 되곤 합니다. 네, 옥스퍼드 교수님이 이렇게 데이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석유다. 너무나 잘 활용하시는 자동차는 무엇으로 이동하죠? 기름을 넣어서 그 기름을 연소시켜서 활력을 얻습니다. 21세기의 석유다라는 그 의미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동력이 바로 데이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함축적으로 잘 이야기해주는 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글이라는 기업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데이터화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구글이라는 이 기업은 우리의 모든 검색어, 내가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을 데이터화하여서 기록하고 저장하였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대수로운 일인가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데이터의 축적이 많아지고 많아질수록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구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마 쿠팡이라는 기업 쇼핑몰을 잘 아실 겁니다. 쇼핑몰에 어느 순간부터 이런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물건을 주문해 놓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받기까지 하룻밤을 자고 일주일을 기다리고 한 달을 기다렸는데, 어느 순간 로켓 배송이니 자고 나면 일어나는 새벽 배송이니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데이터의 활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켜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한 번 누르고 두 번 누르고 세 번 누르고 구매를 하는 이력이 있다면 이 고객은 몇 번 클릭 후에 물건을 구매하니까 물류를 이동시켜놔라 라는 이러한 물류 혁신의 데이터 활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나의 취향과 나의 선호를 정확하게 데이터화하여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적시적대에, 심지어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알람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고객의 취향을 분석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카카오톡도 메타버스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 정의가 필요합니다. 데이터에 활용하는 그 시작부터 메타버스라고 정의한다라고 보면은 메타버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08년 5월부터 시행된 카카오톡은요, 대화의 삶을 바꿔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전화하고 약속 장소를 선정하고 시간이 됐을 때 만나서 이야기를 온종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데이터로 나의 대화를 전송하고 데이터로 친구의 메시지를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카카오톡이 얼마나 이용자가 많은지 한번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카카오톡 월간 이용자가 4,8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말 이 정도면은 데이터의 생산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알 수 있고, 우리의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노출되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바로 카카오톡에서는 이러한 빅데이터를 이루어서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과속도를 낼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도 숨어있는 핵심은 바로 데이터다. 메타버스의 요소 중에 라이프 로깅이다 라고 하는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스타그램은 우리의 삶을 이미지로, 한 장의 사진으로 정리해서 삶을 나눌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또 우리의 삶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영상으로 나누는 플랫폼이 바로 유튜브입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플랫폼을 통하여서 모든 삶이 데이터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희가 VR, AR, 가상공간, 증강현실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민하고 그러한 기기의 발전에 따라서 사역의 방향을 넓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원재료인 데이터를 의식하지 않고 현상만 바라보다가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니 우리 자녀들은 디지털 판단력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뭘까? 예전에는 내가 가서 맛을 봐야 여기는 맛집이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아이들은 인스타를 검색해서 별표가 몇 개 있는지 댓글이 몇 개 달려 있는지에 따라서 나의 취향과 나의 점심 메뉴를 선택한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데이터는요, 한국교회라는 빅데이터 연구를 축약해 놓은 내용입니다. 검색어를 이렇게 해보면요, 한국교회 하면 이미지가 무섭다라는 이미지가 데이터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느낄 때는 이것은 옳지 않은데, 이것은 잘못된 정보인 것 같은데 라고 지나치면요, 다음 세대 디지털 언어를 쓰고 있는 알파 세대, Z세대 이후 세대는 교회는 무서운 곳이구나, 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잘못된 정보 판단을 갖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조금 더 누적되면요, 3개월 후가 되면은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의 은혜 나눔, 은혜 게시판에 기록해 주신 그런 데이터들이 잘 검색이 되어서 올바른 메시지로 변화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이 자체로 저장되고 보관되는 것을 넘어서 실제 살아있는 데이터로 우리의 삶이 살아서 변화하듯이 데이터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니까 제자 훈련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압도적이고요. 오정효 목사님 그리고 대형교회 정말 이렇게 우리들의 참여가 데이터 세상을 바꿔간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작은 참여로부터 온라인의 선교가 시작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 방문하는 선교는 어려워졌지만 SNS를 통하여서 후원을 하고 SNS를 통하여서 그 선교 현장의 소식을 알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하는 파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은혜를 내 안에만 감추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인스타그램을 통하여서도 해시태그를 통하여서도 또 네이버의 블로그를 통하여서도 우리의 은혜를 잘 통로 역할을 감당해 주시면은 정말 검색어와 많은 부분에서 신앙에 대한 동료가 있을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이러한 많은 데이터의 생산이 있음에도 이것을 보안적으로 안전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고요. NFT 기술은 이미지를 카톡으로 전송했을 때 복제되는 것이 너무나 용이한데 이런 부분에서 고유성, 오리지널리티를 잘 지킬 수 있는 기술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NFT 기술은 고유성,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가 생산이 이루어지고 복사나 공유가 되어도 내 것을 지키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나의 고유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체크해 봤는데 우리가 세례받는 것, 세례증, 그리고 우리가 교인으로 등록하는 교인 등록, 이런 교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 영역에 해당하구나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유아 세례증을 예전에는 증서로 발급하여 교회에 보관을 하거나 저희가 발급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분실하거나 훼손이 됐을 경우 다시 복원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NFT에 이 세례증을 발급하여서 보내드리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NFT 지갑 주소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이 자료는 계속 보관할 수 있으며 교회에서 기관을 옮기시더라도 그 안에서 제자 훈련이나 다양한 훈련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